회장 부부가 나지막이 대화를 나눴다. 여보, 오늘 온 목수 기사 나이가 어떻게 돼? 글쎄 한 20대 후반.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 하준이도 지금쯤 그 나이겠지.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만해요, 제발. 더 이상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길고 긴 침묵. 회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미안해하지만 닮은 사람만 봐도 자꾸 생각이 나. 우리 아들이. 부인이 눈물을 닦았다. 24년이에요. 이제 포기해야 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목수가 자신들이 24년 동안 기다려온 아들이었고 DNA 검사 결과 99.99%가 나올 거라는 사실을. 정아미는 망치를 내려놓고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등허리가 뻐근했죠. 이 집은 이상하게 소리가 안 울리네. 혼잣말이 그대로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윤태준 회장의 저택, 거실 마루 교체와 벽면 보강 공사를 맡아 일주일째 드나들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집은 컸습니다. 너무 클 정도로요. 하지만 사람 사는 기척은 거의 없었어요. 발걸음 소리도 말소리도 마루에 닿자마자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그때 가정부가 다가왔습니다.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사님, 거실 중앙은 오늘 작업 안 하셔도 됩니다. 정아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마루가 가장 많이 꺼진 구간인데요. 보강 안 하면 다시 울릴 겁니다.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건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 거실 한가운데 검은 그랜드 피아노였어요. 정아미는 순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피아노를 옮기지 않으면 마루 공사가 안 되는데요. 여자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그 피아노는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움직이지 말 것, 소리 내지 말 것. 정아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선 이상한 집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이상했던 건 그 피아노 아래 마루였어요. 유독 그 부분만 낡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닌 흔적도 아닌데 마치 오랫동안 한자리에 앉아있던 무게가 바닥에 남아있는 것처럼요. 그날 오후 회장 부부는 외출했고 집엔 정아민 혼자 남았습니다. 마루 철거를 시작하려면 결국 피아노 근처를 확인해야 했어요. 정아민은 장갑을 벗고 피아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피아노 다리 아래엔 아주 오래된 긁힘 자국들이 있었어요. 의자가 드나든 흔적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끝이 저렸어요. 왜 이러지? 정아미는 본능적으로 피아노 의자를 당겼습니다. 끼익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어요.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무거운 건 마루도 벽도 아니었어요. 이 피아노 앞에 누군가가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아미는 그저 균형을 확인하려는 것처럼 잠시 앉았어요. 정말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저절로 올라갔어요. 망치를 잡던 손이 건반 위에 얹혔죠. 차가운 감촉, 그리고 첫 음이 울렸습니다. 정아미는 숨을 멈췄어요. 자신도 모르게 두 번째 음, 세 번째 음이 이어졌습니다. 배운 적 없는 곡이었어요. 그런데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구두굽이 대리석에 닿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숨이 거칠게 멈추는 소리. 지금 윤태준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누가 그 곡을 치고 있는 거냐? 정아민의 손이 건반 위에서 굳었어요. 그 곡은 24년 전 이 집에서 사라진 아이가 마지막으로 치던 곡이라는 사실을 아직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아민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마루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 부부의 표정이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윤태준 회장은 그 자리에 굳은 채
정아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부인은 가방을 떨어뜨린 채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여보,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곡이 맞죠?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정아미는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회장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놀라서 그렇습니다. 가정부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인, 괜찮으세요?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에 그 소리를 들어서. 정아미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중요한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피아노를 배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정아민의 대답에 회장 부부는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방금 그 곡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손이 그냥 저절로 움직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긴 침묵이었어요. 부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기사님, 오늘은 여기서 작업을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어요. 내일 다시 오세요. 정아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이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관을 나서기 직전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사님, 네. 혹시 어릴 적 기억이 없으신가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정아미는 잠시 생각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6살 때 보호소에서 발견됐거든요.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회장 부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인은 다시 눈물을 닦았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죠.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아민이 나간 후 저택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부인이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어요. 손으로 건반을 쓰다듬었죠. 여보, 혹시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말도 안 돼. 24년이 지났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분이 안 돼. 아직 확실하지 않아. 절대 서두르면 안 돼. 부인은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아민이 앉았던 그 자리예요. 이 자리에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앉았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흐느껴 나왔습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아무도 여기 앉지 않았어요. 회장이 부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일 다시 확인해 보자. 혹시 모르니까. 그날 밤 윤태준 부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정아미는 다시 저택에 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가정부가 문을 열어주면서 말했습니다. 기사님, 오늘은 회장님과 부인께서 하루 종일 외출하셨어요. 편하게 작업하세요. 정아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어제 그 이상한 일이 있었던 곳이었죠. 피아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검은 광택이 나는 그랜드 피아노요. 오늘은 다른 곳만 작업해야겠어. 정아미는 혼잣말을 하고 벽면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피아노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어제 그 감각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정부도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기사님, 저 잠깐 장 보고 올게요.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정아미는 혼자 남았어요. 완전히 혼자요. 텅 빈 저택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자신의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어요. 정아미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왜 자꾸 여기가 신경 쓰이지? 그는 피아노 주변을 천천히 살폈어요. 다리 아래의 긁힘 자국들, 마루의 다른 흔적들, 의자 밑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
정아미는 무릎을 꿇고 마루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피아노 아래 마루 틈새에 뭔가 끼어 있었죠.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색이 바랜 메모지였습니다.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아빠, 나 피아노 잘 칠게요. 사랑해요. 정아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그는 메모를 다시 제자리에 끼워 넣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다시 그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강하게요. 정아미는 저도 모르게 의자를 당겼어요. 끼익 익숙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앉았어요. 피아노 앞에요. 한 번만 더 어제 그게 우연이었는지 확인해 보자. 정아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였어요. 그냥 치고 싶었거든요. 손을 올렸습니다. 건반 위에요.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그리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딱 맑은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두 번째 음, 세 번째 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곡이 흘러나왔어요. 어제와 같은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자연스러웠어요. 손이 완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정아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이상한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넓은 거실, 웃고 있는 어른들, 따뜻한 손길, 그리고 잘한다. 우리 아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곡이 끝났어요. 정아미는 눈을 떴습니다.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왜 내가 우는 거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너무나 아팠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정부가 돌아온 거였어요. 정아미는 황급히 의자에서 일어나 작업 도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방금 그 음악이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아미는 작은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피아노 건반을 만졌던 감촉이 손끝에 남아 있었거든요. 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정아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6살 이전 기억은 없었습니다. 보호소 선생님들은 그에게 말했었죠. 하민아, 너는 놀이공원에서 발견됐단다. 이름표도 없이 혼자 있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아미는 답답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입양도 되지 못하고 보호소에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혼자 독립했죠. 그런데 왜 갑자기 피아노를 정아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거칠고 굳은 살 박힌 목수의 손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칠 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다음 날 아침 정아미는 일찍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회장 부부가 집에 있었어요. 회장이 정아민을 보자 말했습니다. 기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아민은 긴장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혹시 또 피아노를 치셨나요? 정아민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부인이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아미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가요? 회장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기사님, 24년 전에 우리 아들이 실종됐어요. 6살이었죠.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친 곡이 기사님이 친 그 곡입니다. 정아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글이고 그 아이도 놀이공원에서 사라졌습니다.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아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혹시 제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게 일치합니다. 부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기사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1999년 4월 15일입니다. 보호소에서 추정한 날짜예요.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들 생일이에요. 정아미는 뒤로 휘청거렸어요.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일치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정아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아민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그 아이라면 왜 기억이 없는 걸까요? 트라우마 때문일 수 있어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충격을 받으면 기억을 잃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몸은 기억하죠. 손이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정아민은 자신의 손을 봤어요. 피아노를 쳤던 그 손을요. 어쩌면 이 손이 진실을 알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일단 검사부터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그날 정아미는 병원에서 혈액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일주일.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멈춘 시간. 일주일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정아미는 저택 공사를 계속했지만 마음은 계속 다른 곳에 있었어요. 회장 부부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정아민을 볼 때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참았습니다. 가정부는 조심스럽게 정아민을 대했어요. 기사님, 이거 드세요. 간식을 챙겨주기 시작했죠. 부인은 정아민이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회장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여보, 결과가 어떻게?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99.99%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하준이가 돌아왔어.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4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정아미는 망치를 떨어뜨렸습니다. 땅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저요?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회장님의 아들이에요?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정아민 앞에 섰습니다. 하준아, 그 이름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아니, 하민이라고 불러야 하나? 몰라요. 정아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죄송해요, 괜찮아. 회장이 정아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부인이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아민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컸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아민은 어색했어요. 이 사람들이 부모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눈빛이, 목소리가요. 24년 동안 회장이 말했습니다. 24년 동안 우리는 너를 찾았어. 매일 밤 기도했지. 살아만 있다면, 건강하기만 하다면 그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실종된 날 우리는 놀이공원에 갔었어. 잠깐 한눈판 사이에 내가 사라졌지. 경찰도 탐정도 다 동원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 정아미는 들었어요. 그날의 이야기를요. 부모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얼마나 자책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를요. 피아노도 그대로 뒀어.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그 자리를요. 언젠가 돌아와서 다시 앉을 거라고 믿었거든. 정아미는 피아노를 봤어요. 그 검은 그랜드 피아노를요.
그래서 공사하지 말라고 하신 거군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만은 지키고 싶었어. 내가 돌아올 자리를요. 그리고 내가 왔어. 부인이 웃으며 울었어요. 24년 만에 그 자리에 다시 앉아서 피아노를 쳤지. 우리 아들이 정하민도 울었습니다. 이유는 몰라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정하민은 처음으로 가족을 얻었습니다. 아니, 되찾았습니다. 24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요. 그날 밤 윤태준 부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정하민과 함께 앉아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6살짜리 아이의 사진들이 가득했죠. 이게 나예요? 정하민은 사진 속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였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사진도 있었죠. 그래, 너야. 부인이 말했습니다. 정하민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낯설었습니다.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익숙한 느낌도 있었죠. 저 피아노를 좋아했나 봐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었어. 회장이 웃었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쳤지. 재능도 있었어. 다른 사진들도 있었어요. 가족여행 사진, 생일 사진, 유치원 사진들. 정하민은 하나하나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여기 부인이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처음 피아노를 배우던 날이야. 5살 때였지. 사진 속 아이는 건반을 만지며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정하민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그 작은 손이 이제는 이렇게 컸구나. 굳은 살 박힌 목수의 손이 됐구나. 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하민이 물었습니다. 보호소에서 어떻게 해? 그건 우리도 모르겠어.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이 조사 중이야. 당시 CCTV를 다시 확인하고 있어. 누가 너를 데려갔는지, 왜 보호소에 버려졌는지 부인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사하다는 거야. 살아서 돌아왔다는 게 기적이야. 그녀는 정하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24년 동안 기도했던 게 이뤄진 거야. 정하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지금 당장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느끼기는 어려워요. 기억이 없어서 알아. 회장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천히 하자.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어. 다음 날부터 정하민은 저택을 다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목수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요. 어색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부부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민아, 밥 먹자. 부인이 매일 밥상을 차렸어요. 처음엔 어색하게 마주 앉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맛있어요. 정하민이 말하자 부인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예전에도 내가 그렇게 말했어. 엄마 밥이 제일 맛있다고. 정하민은 미안했습니다. 기억해주지 못해서요. 하지만 부인은 괜찮다고 했어요.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돼. 회장은 정하민에게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었어. 그대로 뒀어.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방이 나타났어요. 아이의 장난감들, 책들, 침대가 그대로 있었죠. 정하민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계속 청소했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책장에는 동화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정하민은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아 있었죠.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하준, 자신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하준이. 정하민은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낯설었지만 동시에 뭔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제 이 이름을 써야 하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민이든 하준이든 넌 우리 아들이야. 그날 밤 정하민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였는데
이제는 가족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족이 생긴 게 행복한데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정아미는 혼잣말했어요. 다음 주 정아미는 정식으로 가족 등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서류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름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죠. 윤아준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정아민을 유지할까요? 정아민이 물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내가 24년 동안 하민이로 살았잖아. 그 이름도 소중해. 결국 윤하민으로 결정했습니다. 윤씨 성을 되찾되 하민이라는 이름은 유지하는 거였어요. 좋은 선택이야. 부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 인생을 모두 기억하는 거지. 경찰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당시 정하민을 납치했던 사람은 인신매매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하민을 보호소 앞에 두고 갔다고 해요. 다행이었어.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한 거야. 정하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약 그때 다른 길로 갔다면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몰랐죠. 보호소에서 정하민을 키워준 이들도 연락이 왔습니다. 최 선생님이었어요. 하민아, 정말 가족을 찾았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녀는 울먹였습니다. 정하민은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보호소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기서 자랐죠. 선생님이 말했어요. 넌 착한 아이였어.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웃었지. 선생님, 제가 어릴 때 이상한 행동 같은 거 없었어요? 정하민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넌 가끔 허공에 대고 피아노 치는 신용을 했어. 건반이 있는 것처럼요. 정하민은 놀랐어요. 정말요? 응, 우리는 그게 놀이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기억의 흔적이었나 봐. 선생님이 정하민의 손을 잡았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돌아가는 길에 정하민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손이 진실을 알고 있었구나. 머리는 잊었어도 손은 기억했구나. 피아노를 치던 그 손이요. 저택에 도착하니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민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 방을 다시 꾸미려고 해. 내가 원하는 대로요. 정하민은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 회장이 웃었어요. 당연한 거지.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하민아,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키워준 할머니 계시다고 했지? 네, 보호소를 나온 후에 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셨어요. 모셔오자. 여기서 같이 살자. 정하민은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당연하지.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를 키워준 분이잖아. 우리 가족이야. 그날 밤 정하민은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같이 살자고 하세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울음을 터뜨렸죠. 하미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정하민도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저를 키워주셔서 그런 말하지 마. 할머니가 더 고마워. 며칠 후 할머니가 저택으로 이사 왔습니다. 부모님은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지켜주셔서 부인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가 웃었어요. 이 아이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하민의 두 가족이 하나가 됐습니다. 마루 공사가 끝났습니다. 정하민은 이번엔 목수가 아니라 이 집의 아들로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잘 됐네요. 그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고친 거야.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 실력이 대단해. 정하민은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거실에 모였어요.
피아노 앞에요. 24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그 피아노 앞에 함께 선 거였죠. 하민아, 부인이 말했습니다. 한 곡 쳐줄래? 정하민은 망설였어요. 저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괜찮아.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 손이 기억하잖아. 정하민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숨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앉았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요. 손을 건반 위에 올렸어요. 차가운 감촉.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첫 음이 울렸습니다. 맑고 깨끗한 소리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음이 이어졌죠.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24년 전 마지막으로 쳤던 그 곡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음악이 거실 가득 울렸죠. 오랫동안 침묵했던 이 집에 다시 소리가 찾아온 거예요. 부인은 눈물을 닦았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회장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곡이 끝났습니다. 정하민은 건반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잠시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땠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부인이 대답했어요. 완벽했어. 정말 완벽했어. 회장이 다가와 정하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다시 이 집 바닥을 밟아줘서 고맙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줘서 고맙다. 내가 돌아와줘서. 정하민도 울었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저를 찾아줘서, 기다려줘서, 받아줘서 가족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정하민은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정말 자신의 방이었어요. 어린 시절의 방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유나민이야. 그는 중얼거렸어요. 24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았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하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왔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24년을 기다려준 가족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정하민은 눈을 떴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죠. 부모님이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민아, 일어났니?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정하민은 대답하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이 보였죠. 나는 이제 괜찮아. 정하민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그는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거실을 지나는데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정하민은 잠시 멈춰서서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피아노에게 말하는 것 같았죠. 나를 집으로 데려다줘서. 피아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햇살을 받아 더욱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알겠다고, 잘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부엌으로 들어가니 가족이 모두 있었습니다. 회장, 부인, 할머니 모두 정하민을 보고 웃었어요. 자, 앉아. 밥 먹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정하민은 자리에 앉았어요. 따뜻한 밥상 앞에서 가족과 함께요. 잘 먹겠습니다. 그가 말하자 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소리가 있었어요. 웃음소리, 말소리,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24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정하민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집이구나. 그는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그 느낌이었죠. 그날 오후 정하민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부인이 옆에 앉아 있었죠. 엄마가 가르쳐 줄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아미는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네, 엄마예요. 부인이 웃으며 정아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배우자. 천천히요. 두 사람의 손이 건반 위에서 겹쳤어요. 그리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음악이었죠. 회장과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좋은 광경이네.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좋은 광경이야. 회장이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음악을 들었어요. 저택은 더 이상 텅 비지 않았습니다. 소리로 가득 찼어요. 사랑으로 채워졌죠. 24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는 다시 울렸어요. 오랫동안 침묵했던 그 피아노가요. 이제는 매일 소리를 냈습니다. 행복한 소리를요. 정아미는 매일 피아노를 쳤어요.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가족과 함께요. 그렇게 저택에는 다시 삶이 돌아왔습니다. 빛이 들어왔어요. 사랑이 넘쳤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24년 동안 기다렸던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기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일상이었죠. 행복한 일상이요. 정아미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두 번째 기회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웃으며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도 음악이 들렸습니다. 피아노 소리가요. 이제는 슬프지 않은 따뜻한 음악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사람의 음악이었죠. 그리고 저택의 피아노는 오늘도 울립니다. 가족의 사랑으로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24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정아민처럼 자신의 과거를 모른 채 살아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고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기적을 만든다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